요번 과정은 자, 우리 시험에 이제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항마다 제가 별도로 변형 지문 해가지고 OX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하는 과정에 해당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풀이 첫 번째 강의이다 보니까 요거랑 병행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요약을 해가지고 짧게 이제 정리도 병행을 같이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, 그 다음에 강의하는 속도가 기본 강의보다도 조금 많이 빠를 거기 때문에, 그래서 필기하거나 하실 때 너무 힘드실까봐 요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필기해가지고 악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. 일요일이 하필 요번 지난 일요일이 딱 하루 종일 쉬게 돼가지고 일요일 날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12시간 넘게 썼습니다. 그럼에도 글씨가 그 모양이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 쓴다고는 썼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그 이제 개념 노트하고 문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필기하는 거. 그리고 필기하실 때 문제풀이의 계산 과정을 쭉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이제 핵심적인 것들 요런 포인트하고 왜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풀게 되는지 그런 거 이제 풀이 과정 전체를 후반부에 계산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풀이 과정을 모두 다 필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기본 강의부터 쭉 들었으면은 대충은 아실 텐데,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조건, 그림의 어떤 표시 이런 거 할 때 오렌지색을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내용이나 식에 대한 내용, 특히 이제 문제 푸는 핵심 개념과 식은 도입할 때 이렇게 샵 표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씩 할 거고요. 풀이 전체는 노란색으로 합니다. 주로. 그리고 빨간색은 인강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빨간색은 잘 안 쓰고 가끔씩 가다가 강조하거나 뭐 동그라미 치거나 부득이 할 때 가끔씩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1번 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. 우선은 이제 제 교재에는 별 표시가 있는데 별 하나짜리, 2개짜리, 3개짜리. 이게 난이도 표시입니다. 그래서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61회란다. 60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별 1개짜리, 그러니까 가장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5문제가 출제가 됐고, 근데 이쪽은 여기서 이제 2문제가 조금은 이제 뭐랄까 우리가 교과서라고 하는 좀 그렇긴 한데 교과 외의 부분 같은 느낌이 출제된 게 2개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를 본 적이 없으면 보기도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. 근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낯선 거고 보지 못해서 건드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낮습니다. 그 다음에 별 2개짜리가 3개, 별 3개짜리가 2개. 제가 선정한 걸로는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그 기존에 한 3년, 4년 정도의 문제 수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온 게 맞고요. 이 직전에 한 12년 가까이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개수 중에서, 그러니까 120문제 중에서 별 1개짜리가 대충 한 65%, 그러니까 6개에서 7개, 10개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30% 내외. 그러니까 이게 3개에서 4개 사이로 출제가 되죠. 적을 땐 2개. 그리고 얘가 5% 미만.
그래서 요 전년도 59회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건 아예 없었고 요쪽 전반적으로 한 7개 정도가 쉽게 나왔고 약간 까다롭다 싶은 게 3개 정도였었거든요. 거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요거랑 요거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얘는 별 3개짜리는 나올 확률도 굉장히 적고, 물론 이제 내년 시험이 올해처럼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많이 대비해야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. 특히 물리 쪽이 좀 취약하다, 그래서 조금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은 별 1개짜리를 정확하게 담아주시면은, 그러면 최소한 5개는 맞추는 거니까 나머지 찍어서 1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6개 이상은 보장이 되실 겁니다. 6개 이상 안정적으로 가는 거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특히 간단하다, 쉽다. 그러니까 별 1개짜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문제를 읽고 다른 방법이 떠오르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거, 내가 복습이 충분히 됐다면 그런 문제들이 별 1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. 별 2개짜리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걸 끄집어 와서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가, 주로 추론 형태, 추론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형태가 별 2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 시간이 어떻게 투자가 되냐에 좀 달라지긴 하겠죠. 그래서 꾸준히 대비하면은 별 2개까지도 거의 완전하게 대비가 가능하기는 해요.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신다면은. 자, 뭐 요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내가 키가 작아졌나? 왜 이렇게 이게 높지? 자, 어쨌든. 자, 1번 문제부터 쭉 볼 건데요. 첫날이니까 약간의 잔소리?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강의를 듣고 평소에 연습을 하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게 목적이죠.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문제를 읽으셔야 되고 푸셔야 되겠죠. 당연한 얘기지만.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을 때 뭐 다른 과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가능하면은 마지막 질문에다가 표시나 체크를 좀 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. 물리 굉장히 능력자다, 그럼 아마 이 강의를 안 들을 거고, 여기 강의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한 능력자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할 겁니다. 그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뭘 내가 찾고 있지가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질문에는 체크하거나 표시해 두시는 게 바람직하고요. 그리고 물리 문제는 지문과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없어도 그림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얘까지 지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하고 그림하고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최대치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림에 거의 문제 푸는 그 방법, 수단 이런 게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을 적절하게 최대치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 직접적인 풀이는 얘가 되겠죠.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등장을 시킬 거예요.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표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질문 자체, 조건. 제가 조금 나무라거나 가끔씩 뭐라고 하거나 하는 게 문제집을 갖고 와서 질문을 많이들 하실 건데,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 전체에 다 줄이 치워져 있는 거, 문제 풀면서.
문제 자체가 물리는 짧고요. 긴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되고요.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 조건, 꼭 사용해야 되는 조건, 특이한 조건, 그런 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고, 전체를 다 밑줄을 치면서 푸는 거는 그거는 다른 과목에서 모르겠는데 과학 쪽 과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. 눈에 잘 안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교시의 시험을 보고 몸도 지치고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볼 거고, 자신감이 없는 과목이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좀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표시할 때 꼭